번째 3335 오장 공약주로 봤습니다. 바이오가 붙어있지만 미용 관련 종목으로 좀 봐줬으면 한다.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한 언급이셨는데 실제 화장품 관련주 코스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력 회복, 해외 업체 수주 증가, 성장세 지속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좀 이어갔었는데요.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고 15만 원대 초반 와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시장 좀 상당히 많이 안 좋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뭐 면세점 섹터주들도 뭐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중국에서 궁극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유동성 강화 전략을 계속 피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최근에 뭐 소매 쪽 약간씩 돌아가는 모습들 시장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면세점의 매출 증가 여부도 확실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신세계 인터라든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뭐 럭셔리랑 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ODM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1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주들이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도 이름 모를 제품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런 브랜드들도 거의 다 ODM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는 중소형 화장품 섹터주들이 좀 더 강하게 견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안정성을 찾는다라면은 코스맥스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좀 분위기도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게 찾아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14만 원의 손절선 긋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4만 원 좀 어렵게 지지하고 다시 올라온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5만 원이 만약에 다시 깨져서 종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14만 한 2, 3천 원대, 그 정도가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격대 정도 혹시 온다라면 매수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14만 5천 원 좀 안 깨주는 게 흐름상에서는 조금 유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뭐 16만 5천 원 정도에서 일단 1차적인 좀 저항대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라면은 한 17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18만 원도 물론 가능하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 테크윙으로 가보도록 하죠.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업체죠. 자,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박진희 부장님만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설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주셨는데 반대로 실적 기대감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보이고 상반기 고객사 투자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 흐름에 맞춰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좀 반등세를 보여줬거든요. 11,80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지금 오늘 IT 장비주들 상당히 조정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비주들 강한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도 지난 주말에 반도체 섹터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 장비 부품 섹터주들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4월쯤부터 시작되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워닝 머티리얼즈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었고 그때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테크윙을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반도체 좀 후공정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핸들러 장비 쪽이 되겠는데요. 역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해외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추가 발주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로만 따진다라면은 일정 부분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조금 개선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제 뭐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도 좀 있는데 삼성전자 쪽이 이제 보신다라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LCD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주를 좀 많이 주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생긴다라면 이런 장비 쪽
쪽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뭐 얘기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후공정, 특히 이제 테크윙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뭐 자회사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서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테크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 자체는 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한 11,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조정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과 함께 개인적으로 좀 사이맥스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쪽 둘 다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테크윈 같은 경우는 11,000원이죠. 11,000원 깨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하시고요.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13,000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조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3,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약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일정 부분 좀 현금이 있으셔야지만 향후에 좀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개별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조정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서두르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저점에서 좀 분할하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코스맥스, 테크윙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말씀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낙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네, 일본 증시가 약 3% 밀리면서 마감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 흐름 부진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약 1,700 종목이 밀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8% 밀리면서 2,15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14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립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730선까지 이탈하고 있습니다. 729포인트 기록하고요. 선물 시장도 1.8% 하락 278포인트 지나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장이 빠졌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주들이 줄줄이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1.8% 하락,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장중 저점 2,146포인트 지났습니다. 현재도 2,147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옵니다. 외국인은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한 건데요. 지금 외국인이 1,177억 원 팔고요. 기관도 1,68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그래도 담는데요. 2,6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중소형주들도 많이 밀립니다. 오후 들어서 더 낙폭을 키워가는데요. 주요 테마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장중 저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730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729포인트 기록하고요. 거의 2%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7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파는데요. 현재 660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요. 외국인도 423억 원 함께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16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IT 대표주들 다 밀립니다. IT 투톱 하락하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2.25% 하락 45,000원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 4% 가까이 밀리면서 73,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오후 들어서도 낙폭을 키우네요. 현재 3.4% 하락 36만 6천원 부근 지나가고요. 현대차도 2%대 하락입니다. 계속 살펴보시죠. 지금 오르는 종목을 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줄줄이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도 2.3% 하락 25만 3,5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기 민감 섹터 이쪽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CJ ENF이 3.2% 하락 21만 9천원 진행되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도 2%대 하락입니다. 바이로메드는 27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3% 가까이 하락하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으로도 매도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포스코캠텍이 낙폭을 계속 키워갑니다. 6%까지 급락을 하면서 6만 1,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2%대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도 2%대 밀리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결합을 앞두고 지금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내부 분위기가 지금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8% 가까이 밀리고요. 11만 6,500원 진행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원익 IPS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부품 쪽 가운데서도 오늘장 이 장비 쪽으로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익 IPS 7.5%까지 밀리면서 2만 4,000원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스트 보겠습니다. 오후에 좀 공시가 나왔죠. 1,300억 원 규모의 엠브라에르 항공기 동체 제작 사업권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재료로 오늘장 좀 강하게 시장 대비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48% 오름세 13,95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르는 쪽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로보스타 보겠습니다. 수급이 좋은데요.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유입됩니다. 정부 정책 육성 기대감에 오늘장 좀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그래도 급등 주고 있고요. 9.44% 상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관련주 가운데서 동아화성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또 현대차 그룹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강한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16%의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타나면서 6,63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시황센터 연결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양시장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 각각 오늘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과 함께 분석 좀 해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물론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다들 장 초반부터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뭐 오늘 아침 사실 진짜 저도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을 보고 네. 오늘 아침에 주말이 조금 뒤숭숭했습니다. 네. 뒤숭숭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시장이 덜 빠졌다 그렇게 봅니다. 뭐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덜 빠진 게 뭐 위안이 되겠냐마는 네.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좀 중요하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한 2%, 코스닥도 한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뭐 특징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니까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사실 지난주 분위기 좋았던 게 반도체인데 한이도 같이 빠지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그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물론 많이 한국 경제 TV에서 거론이 됐을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 금리 단기채와 장기채 이야기할 네. 때는 3개월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년물하고 10년물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근데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KTB는 아니죠. 예. T노트가 지금 2.4%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간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이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사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금리 하락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가 보면 2년물, 뭐 5년물, 10년물, 30년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바로 밑으로 삼는 거는 사실 10년물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어떤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자체를 안 좋게 해석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되물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가 경기가 좋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IMF도 경기 전망을 낮춰놨고요. 22 같은 경우도 1.7에서 1.1% 낮췄죠. 근데 또 하나가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지난 9년 동안에 유럽의 경기는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3차에 걸친 LTR을 거쳤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시장이 항상 품고 있는 최대 악재는 R이잖아요. 리세션이잖아요. 네. 경기 둔화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네,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반등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이 악재를 품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유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3월 증시가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유로존 지표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의 FMC에 대한 예를 들어서 너무 공격적인 비둘기 발언도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관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한 거죠.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다시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60일선을 다시 두 번째로 건드리게 되고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30선이 사실 3월 달에 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약한데 제 판단할 때는 아마 저는 사실 종가에 약간 붙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거의 종가까지 미는 그림인데 이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뭔가요? 증시에서 올해 접어들어서 2% 이상 하락한 거는 이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막연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뭐 선반영 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치고 갈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내일 정도면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림이라면 반등을 하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사실 약간 중립 포지션 그러니까 섣불리 뭐 좋은 기업을 주가로 좀 매수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네.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늘뛰는 종목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뭐 한두 개 종목이니까 빼고 뭐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는 아마 내일 정도가 되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이게 자체가 단순한 차익 매물이었다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기조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쪽이신 거예요?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 더 우위에 있어 보인다 아니면 그건 아니죠. 좀 과도한 경기 해석이다. 침체는 네. 주식시장의 영원한 숙제고 올해도 어려울 겁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 전망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주시장 관점에서는 그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으면서 반응하냐에 대한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오늘 이번 주에 다시 나온 것도 새로운 재료는 아닙니다. 국채금리가 약간 역전됐던 것도 1월 달인가 한 번 계속해서 있긴 없잖아 불거졌었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추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내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발언할 때 지금 시장에서 또 뭐냐 하면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발언하면 시장이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비둘기파적인과 매파적인 걸 섞어가지고 발언하게 되면 또 시장은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친 여기서 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그 급락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올 정도의 재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일 시장의 그림이 좀 어떻게 그려질지가 중요해지고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표뿐만 아니라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연준 의장들의 발언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송동현 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얘기해 볼까요? 네, 금일 역시도 이제 미국 시장인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역시나 이제 코스닥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16년도 초기의 상태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도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에 따라서 연준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10년과 3개월물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상황이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10년과 2년물을 네.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준이 현재 20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양적 완화에 준하는 그런 정책들을 다시 한번 펼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제가 지금 계속 지수를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지금은 거의 만약에 이런 FOMC 발언들의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3월에는 이 저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더 판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으로 먼저 하나 또 짚어볼까요? 네, 일단 네. 코스닥 쪽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오늘 네. 사실 볼 업종이 사실 잘 없습니다. 네. 계속 하락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거의 뽑아받는 중인데요. 일단은 이지케어텍이라는 그런 개별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동시효과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이 부분 네.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네, 어쨌든 네. 지금 거의 그 업종 자체가 네. 오르는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제가 조사를 해왔을 때 네. 살짝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 반전했네요. 예, 하락 이지케어텍 같은 반전했기 경우는. 때문에 네. 좀 더 좀 추세를 보고 있다가 네. 종시효과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봉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 시장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의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눈에 좀 확 띄긴 해요. 몇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 개별 쪽에서는 네. 사실 수수차도 아침에 잠깐 움직이고 그렇죠. 또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고 네. 5G 관련주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사실 SK텔레콤을 바라보는 취주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5일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네. 4월 5일이면 이제 다음 주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앞당겨서 5G 시대를 출시한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1위 통신사 버라이전이 4월 11일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새로운 신기술은 누가 먼저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삼성이 폴더블 폰을 MWC 전에 출시한 것도 같은 그림이잖아요. 세계 최초라는 네, 타이틀. 그게 가장 네.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과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 LG든 삼성이든 이쪽에서는 사실 5G 폰이 가능하게 다 스마트폰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4G를 사용하다가 5G로 가게 되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과금 체제인데 옛날에 보면 과금이 이제 3G 시대일 때 평균 한 5만 5천 원이었다고 하고 현재 4G 시대 때는 한 6만 2천 원대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통위에서는 계속 이 과금 자체를 계속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것을 드랍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네. 높게 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하는 SKT는 한 150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지만은 5G 통신사들은 요거 문제를 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음 주 4월 5일부터 새로운 시대는 열리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통신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통신 장비 회사는 뭐 지난주에 많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셨게 되니까 저는 통신 3사만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SK텔레콤, KT, LG, U+가 좀 움직이는데 세 종목 중에서 보통 투자가분들 어떤 주식을 투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SK텔레콤? 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은 네. SKT를 선택하게 되고요. 주식을 얼마 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LG U+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절대 그렇게? 주가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모든 기업을 투자할 때는 절대 네. 주가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대장적인 회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T가 제가 볼 때는 타 통신사보다는 가장 좀 매력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LG 플러스가 더 강하네요. 뭐 그건 이제 좀 네. 가벼우니까 좀 움직이는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통신사 우리가 투자 밸류로 그러니까 투자 가치를 순위를 세운다면 SKT, U+, KT 순으로 갑니다. KT는 항상 맨 뒷자리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뭐 유무선 쪽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 SKT는 이제 비통신 부분도 좀 견조하죠.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죠? 보안업체, ADT, 캡스 같은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과연 V자 반등이 나올까냐 안 나올까도 같이 네. 생각이 됩니다. 못 나옵니다. 시장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방을 최소한 이번 주는 3월 봉이 월봉 음봉 마감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통신주는 어느 정도 바닥을 타지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현재 25만 원대 정도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가격 조정 자체를 4개월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 포함 실적 기저효과 생각했을 때 작년에 실적이 앉아서 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5만 원대면 지금 정도 그렇죠. 가격 네.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장후 오늘 동시효과가 시장 대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5G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섞이면서 통신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짚어봤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출판 매체 업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된 지 이틀 된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정보 시스템 공급 및 의료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의료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특징적인 점들이 이제 각종 대학병원 그리고 최대 주주가 서울대학병원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신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있고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 부분들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클라우드 IT 기업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노리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빅데이터 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커질 확률이 높고 그 중에서 저는 의료 쪽이 좀 그냥 그 시장성이 그냥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관련돼서 이제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 흐름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죠. 오늘은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이 업종 자체도 좀 굉장히 산뜻한 그런 업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냥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네. 해보시는 것도 자, 좋을 이 것 부분 같다. 앞서서 좀 네. 언급을 간단하게 해주셨고 이 부분 좀 짚어봐 주세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시장 대비해서 로봇 관련주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합니다. 뭐 로보티즈라든지 그다음에 RS 오토매틱 같은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오토메이션이죠. 이런 로봇주가 강한 이유는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구에 방문을 했죠. 현대 로보틱스에 방문을 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을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오늘 금일 로봇 관련된 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금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로봇 종목들이 동시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테마군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이 좀 힘들 때 이런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그 경협주가 지금 뭐 또 북한이 또 들어오면서 그 강한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 그 주목해야 될 점은 현대 로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로템이 또 로봇 관련된 산업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대비 강합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업종 더 보죠. 네,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숏을 칠 때가 됐지 않나 그리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랐을 때 기준도 있습니다만 네. 보통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뭐가 왔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식시장 관점에서 1개월, 그러니까 30일, 20거래일 내에 100% 시세가 나게 되면 우리는 급등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크리엔사이언스, 위닉스, 하츠 대부분의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3월 시세가 한 100% 이상 났는데 물론 이제 주식을 단순하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매도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오랜 트레이딩을 끼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거래일 내에 한 100%가 나게 되면 이건 오버슈팅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미세먼지 관련 주가 어느 정도 오버슈팅 영역에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이제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만들게 되고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긴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사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예방과 처리가 있는데 지금 내시되는 정책은 전부 다 후자입니다. 예방이 아니고 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그런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100% 시세가 낮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자의 몫이 들어갔다 보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하필 또 시장이 시잖아요. 네. 네, 시장이 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주식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야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주식을 잘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제 주식을 느낌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만 장 어느 정도 종료 급등주가 5분 단기적으로 전입니다.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 네.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차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반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주도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 이 기회에 좀 빠져나와야 된다. 이때가 좀 하락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한 보통 이제 100% 시세를 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식을 말 보고 계신 분 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심리적인 욕구가 한 3%,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20% 주 구간에 갈 때 가장 많은 차익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근데 이 시세를 100% 수익을 즐기신 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TV를 안 보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시세를 확인하시는 분은 100% 시세를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아니면 이제 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네. 하면서 해오신 건데 그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한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제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은 20거래일 동안에 100% 정도 시세가 나면 첫 번째 5일선 이탈하는 시점에 단기적인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시호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낙폭을 더욱더 키웁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2%대로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 하락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 2145선까지 밀려 있고요. 자, 코스닥 2% 넘는 하락 보여줍니다. 728선, 선물도 2% 가까운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 양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1,100억 원, 기관 1,800억 원 각각 매도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동반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뭐 방어주 이외에는 전부 네. 거의 파란불이에요. 아까 출발할 때 네.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라고 했더니 좀 서운했나 더 봅니다. 빠지네요. 열심히 네. 팔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팔 때는 차라리 시원하게 빼는 게 낫습니다. 저 그리 보고 있고요. 삼성이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사실 지난주가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설레했을 수가 있는데 설레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 마이크론의 종료 실적이 3분 좋았고 재고 조정 전입니다. 자체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복잡한 거였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시장은 가빠르게 반도체 반등론에 대해서 신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가 판단할 때는 본격적인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삼성 하이닉스는 지난주 슈팅난 가격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사실 이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불협, 내부적인 불협화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세계 최대 LNG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일단 유럽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카르텔, 담합을 규정하는 단체에서 우리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네. 뺏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현대중공업이 오늘 7% 낙폭은 여타 조선지 대비해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합병에 대한 불협화음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누르지 않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주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시장에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보다 덜 빠지는 것이고 안 좋은 거는 시장이 올라도 오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셀트리온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때 안 빠지는 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는 같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오를 때 같이 오르는데 네. 셀트리온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이상 그러게요. 시장의 관심에서 좀 네.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 SK하이닉스는 뭐 4%대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 기업 가운데 단 5종목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낙폭이 더 크죠? 네. 네. 2.15%로 이제 하락 마감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996개로 이제 상승 종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의 질이 일단 하락을 해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일단 상승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장세가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상승 업종이 하나도 없고요. 장 종료 굉장히 1분 시장이 안 전입니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금속 업종이 4.64%로 가장 많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종목을 보면 역시나 포스코 캠텍이 6.45%로 가장 많은 그런 하락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업종이 가장 많은 또 하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이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을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내에 왜냐하면 일반 전기전자 업종 내에는 코스닥에 다양한 업종들이 네.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미세먼지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협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IT 부품주도 다 고루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에코프로 BM 역시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2.58% 빠졌고요. 통신주 RFHIC가 그나마 좀 버텨주는 흐름.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위닉스가 5.85% 하락을 했고요. 네. 대아TI 막판에 북한의 그 복귀로 인해서 1.41%로 막판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정규장이 보여주는 것이 종료됐습니다.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네. 스마트폰 IT 부품주로는 다 이제 하락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특징적인 개별주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주말부터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아시아 증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월요일장 우리 시장도 상승한 종목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하루인데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면 일단 통신업종만이 경기 방어를 시도해줬습니다. 통신업종 내에선 LG유플러스가 3% 가까이 상승했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 유지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대부분 바람 부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경기전자도 오늘 시장에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좀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우리 시장에선 2%대 하락했고요. 운수장비도 3% 가까이 낙폭, 대형주를 전반적으로 해서 코스닥 업종까지 전반적인 모든 업종들이 하락폭 속에 마감했습니다. IT 투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매도 흐름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더 깊게 낙폭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2%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IT 외에도 LG화학, 포스코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전반에도 파란불이 더 짙었습니다. LG화학이 3%, 현대차도 2.8% 조정받았고요. SK텔레콤 강보합 지켰지만 대체로 파란불이 더 많았던 하루입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테마나 업종할 것 없이 모두 다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신라젠이 2%, CJ ENM도 3% 하락했고요. 포스코캠텍은 장중 낙폭을 더 키우면서 6%대까지 조정폭 더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 살펴보시면 휴젤이 5% 하락했고요. 제넥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 전반도 파란불이 조금 더 투심 악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하락폭이 이어졌던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92% 조정받으면서 214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조금 더 낙폭 키우면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막판 더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727선까지 밀려나면서 2.25% 조정받았습니다. 727.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피 현물에서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2,200억 원대 순매도 기록했고 외국인도 700억 원가량 함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속에 마쳤습니다. 370억 원대 790억 원 동반 팔자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마쳤습니다. 금요일 월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마감을 보시면서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염려하신 분들 투자자 중에는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염려대로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2%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공포가 좀 많이 감돈 오늘 하루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시장 전반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조정이 나오게 마련인데 중요한 건 이게 두 발 전진하기 위한 한복 후퇴냐 이런 점일 텐데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네.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도 물론 업종마다 좀 섹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물론 특히나 IT 쪽은 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은. 네. 그런 부담감은 아마 제 판단으로는 한 4월 중순까지는 좀 열어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볼 수 같고요. 가장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700억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만약에 정말 장이 여기서 확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도가 한 3천억 넘어버립니다. 근데 많이 팔지 않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럼 뭘 팔아서 2%를 내렸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가 움직였으니까 금융주를 제일 많이 팔았을 것이고 또 반도체 삼성이 하이닉스 좀 팔았을 것이고 자동차 좀 팔았겠죠. 근데 그걸 좀 빼고 나면 매도 금액은 좀 크지 않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번 주 스케줄인데 내일부터 사실 보아오 포럼이 열립니다. 보아오 포럼은 중국발 다보스 포럼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 권오현 부회장이나 SKT 최태원 회장도 다 참석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공격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주진 않겠습니다만은 선물 한중 옵션 경쟁력 관련한 장후 이슈도 좀 진행될 수가 동시효과가 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현재 시장에서 경기 이슈, 금리 이슈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너무 비둘기 파지긴 않았으면 하는 게 지금의 좀 바람인데 그거 딱 빼고 나면 사실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28일부터 29일까지 실제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부나 네. 문우신 재무장관이 직접 간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주 후반을 가는 그러니까 전야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3월 말이라는 겁니다. 3월 말은 뭐죠? 예, 분기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오늘 두 양 지수의 위치가 내일 장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개발하게 나오게 되면 아마 저가 매수가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전야 후강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뭐 하락하는 시장에 이렇게 갑자기 좀 아이고 이게 또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원래 안 좋았고 앞으로도 좋기가 어려울 것이다를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또 그렇다고 이상한 주식 사지 마시고 그동안 좋은 기업인데 내가 공략하지 못했던 기업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너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28,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인 어떤 시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벗어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4월 말이냐 그렇게 계속 그 합의 일자들을 계속 밀려가면서 시장이 또 불안감을 조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3월 말로 다시 일정이 좀 앞당겨지면서 계속 협상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나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연준이라든지 ECB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둔화를 막고 오랫동안 성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조치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FOMC 결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완화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기조들이 ECB도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리고 10년과 2년물이 아직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섣불리 어떤 침체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락 부근에서 이런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와줌으로써 오히려 바닥을 형성하고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네. 오히려 좀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또 워낙 저금리, 저성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이렇게 더 하락을 깊게 나왔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단기적인 좀 하락 추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런 시장, 이런 날은 참 종목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날을 좀 대비해서 유망한 종목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지 하상무 대표님. 네, 네. 5G 장비주들이 많이 아마 한국경제TV에서 많이 거론이 됐을 네. 건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측면에서 그 장비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고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고 올해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G 장비 회사 중에서 유비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유비쿼스는 사실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유비쿼스가 있는데 이거 유비쿼스가 인적 분할을 했죠. 홀딩스는 이제 사업 회사가 되게 되고 유비쿼스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 유선 통신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선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뭐 들어봤던 이더넷 스위치라든지 FTTH 솔루션 뭐 이런 걸 좀 만들게 되는데 한 뭐 유선과 무선을 조금 정리하면 이쪽은 유선 통신 장비가 주로 생산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납품처는 아무래도 LG U+나 KT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5G도 똑같습니다.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네. 뭐가 중요할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무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지하철 천장에 붙어 있는 무선 단말기들을 네네. 보면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주 일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와이파이 모든 통신의 사실은 유선입니다. 유선이 돼야만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 IDC 같은 것도 사실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네. 유선이 중요하냐 무선이 중요하냐 크게 중요하지 선물 않긴 옵션 않습니다만은 장 사실은 종료 5분 그래도 조금 전입니다. 따진다면 유선 통신 네트워크 업체들도 상당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비쿼스가 작년도에 한 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뵀는데 이거는 유비쿼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통신 회사들이 3, 4분기 실적이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 한 138억이었으니까 한 2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가총액이 1,758억 그러면은
10배 정도를 받고 있죠. 근데 보통 통신 장비 회사들이 원래 10배 전후가 맞긴 맞습니다. 네. 정말 헐값을 받는 게 통신 장비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인데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5G를 붙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20배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적정 주가는 4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주가가 3만 5천 원 미만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현재 구간에 매수 가능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단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10억이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수한다기보다는 판단으로 좀 장기적으로 약간 다르죠. 차트 매매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조금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해가지고 뭐 한번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까지 가져가는 게 좀 통신 장비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매력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의 판단으로 4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가야 되지 않나. 근데 3만 4천 원 정도 와 있습니다. 네. 매수 관점으로도 적합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유비쿼스였습니다. 자, 송동현 팀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일 이제 로봇주가 이제 군으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또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좀 지수가 못 가고 또 이런 개별 종목 장세로 간다고 봤을 때는 좀 수급들이 좀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위치가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일단 로봇 모션 제어기라든지 드라이브 에너지 제어 장치 등 아주 다양한 그 업종군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또 회사이거든요. 선물 또 옵션 로봇이 장 본격적으로 종료 3분 전입니다. 또 육성직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얻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트렌드에 걸맞는 친환경, 수소라든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제어 장치 쪽에서도 매출이 지금 급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19년도 예상 실적을 본다면 상당히 많이 실적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단기 고점을 오늘 물론 막판에 경협주에 네.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까지는 못했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돌파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16,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를 5일선이 깨지는 13,2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오늘 그래도 장중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계속 관심 가져볼 만하다 제시를 해주셨고요. 대표님 앞서서 유비쿼스 4만 원 정도 적합하다 하셨는데 목표 가격 그럼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는 네. 손절 라인은 한 32,000원대 최근 네. 바닥을 행사한 가격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4만 원 이하에 있을 주식이 아니다 그 생각이고요. 만약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 39,000원 정도부터는 그래도 약간 수익 실현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실 또 거래가 작은 거의 단점이 미리 어느 정도 내가 예약 주문을 내놔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4만 원 이하에 있기에는 밸류에 너무 싸다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39,000원대부터 차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비쿼스는 목표 가격 3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부터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 함께 했는데요.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네, 한 분 더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뭐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도 양시장 동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보신 그대로 뭐 수급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외국인 매도 금액이 사실 오늘 뭐 외국인 매도가 장 끝나고 보니까 한 700억 정도로 사실 장중에 1,000억 매도가 조금 넘어졌지만 어쨌든 조금 줄어드는 모양이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기관들 매물이 한 2,200억 정도 오히려 이제 기관들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계속 하락을 했고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대부분 다 빠졌죠. 다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때 통신주나 은행주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에서 내수 관련 종목들은 이제 아주 극히 일부 정도가 이제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선물 가장 옵션 큰 거래가 부분이기 때문에 종료됐습니다. 자동차나 정유화,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시장이 IT주들이 오를 때 못 올랐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이런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뭐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 순매도 영향을 좀 받았고요.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다수에 속하는 이제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가 좀 계속 줄면서
하락을 하는 게 이제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어떤 하락세를 주도했다고 판단이 돼. 물론 이제 일부 셀리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뭐 강세를 장중에 좀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이 하락을 주도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 그 반도체나 IT 쪽 섹터에서 이제 그 부품 소재 종목군도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추세를 좀 이어가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장중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정부의 어떤 로봇 산업 육성 의지 보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종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뭐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거보다는 뭐 로봇 산업 육성해야 된다 어떤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 그전에 테마주처럼 조금 추세를 이어갈 거냐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었고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불거졌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글로벌 이슈들, 특히 지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내일 시장 어떤 변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증시 대내외적인 그 어떤 환경들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부분들이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단초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 자극시킬 가능성은 역시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전고점 근처까지 또 올라왔죠. 이 부분도 역시 조금 부담감,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했을 때 어떤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담감도 같이 작용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오를 때 디커플링 오르지 못했고요. 빠지니까 이제 같이 빠지는 커플링 상태로 이제 옮겨가니까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커지는 측면,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 민감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사실은 이전보다 좀 약했고 계속 더 약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수급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물이 지금 당장 큰 번호 쏟아지는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자금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테마성 종목군의 어떤 산발적인 강세 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수급 풍선 효과라고 보면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뭐 아무리 뭐 테마든 어떤 산발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더라도 이게 상당히 짧게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매를 잘하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그런 흐름들을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낙폭과대라고 인식하기에는 가격대가 아직은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은 뭐 낙폭과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빠졌다 그래서 섣부르게 매수를 매수 참여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저는 뭐 적정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이런 시장에서 종목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종목 분석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내일 개장 공략 어떤 종목을 좀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할까요? 일단 조금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 중에 이제 대표주인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다 잘 아시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작년 매출액이 1조 7,150억 정도로 조금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은 뭐 5천억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140억, 49억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클라우드 게임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뭐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면 워낙 지금보다는 처리 용량이나 속도, 데이터 전송 이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어떤 게임 어떤 뭐 모멘텀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뭐 수혜가 좀 가능되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작 게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리니지 2M 출시 이런 부분들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가능성도 충분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가 상용화될 경우에 대규모 데이터 전송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NC소프트가 그
가지고 있는 게임 이 내용들,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아이온 같은 이런 게임들도 역시 모바일 포팅이 상당히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의 어떤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주가 관련 어떤 기업 가치보다도 조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NC소프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서 꼭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에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가 아시아 증시에도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2% 가까운 낙폭 기록한 가운데 중국 증시도 현재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면서 3,100선이 붕괴된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이 니케이 지수는 무려 3% 빠지면서 21,000엔 또한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3월 22일째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59달러 선을 간신히 턱걸이한 모습인데요. 이 역시도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원유 수요 감소 불안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원달러 환율 또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에 6원 넘게 오르면서 1136.1원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마감은 4원 10전 내리면서 1134.2원에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지수 선물도 체크해 보시죠. 선물도 오늘장 많이 빠지는 모습이죠. 오전장의 하락 결국 그대로 유지하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27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선물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이 무려 3천억 원 넘게 내놨었는데 좀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1,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1,1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일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주요 일정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오후 12시 2월 무역지수와 또 교역 조건 발표되겠고요. 중국에서는 보아오 포럼이 개최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과 2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 대내 변수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오마이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단연 이 이야기를 하겠죠. 경기 둔화 우려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영향과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이런 힘든 시장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실시간 방송용 라이브방이고요. 또 하나는 오마이 주식 전용 채팅방입니다. 오마이 주식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는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말인데 주말에 눈이 왔습니다. 네. 봄이 올 듯 지금 오지 않고 있는 날씨처럼 우리 시장에도 지금 봄이 올 듯 하면서 서울에는 눈 안 오지 않았나요? 네, 원주에는 눈이 그렇죠. 한방 눈이 내렸고 그렇죠.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네. 우리 시장에도 지금 경기 둔화 우려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2% 가까이 빠졌는데 자, 우리 시장 봄은 언제쯤 올까요? 참 이럴 때만 날씨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을 땐 안 안 따라가고, 좋을 때만. 예, 참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좋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또 우리나라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좀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 투자를 조금
안정적으로 혹은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목요일과 금요일이 코스피 지수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행복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게 저는 이걸 지수 착시 효과라고도 불리우는데 시가총액이 큰 몇몇 종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지수는 오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이 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보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하루를 빼고는 9거래일 정도가 지속적으로 좀 음봉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연준이 3월 달에 FOMC에서 비둘기적 그 전환을 좀 더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라면은 그 이제 미 국채 3개월물이 10년물을 이제 역전했다라는 부분이겠죠.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발생한 거라 또다시 금융위기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크지만 2007년 당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 뭐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때 대비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또 반대적인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소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손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 오마이 주식입니다.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볼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영향과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3월 FOMC에서 더 강한 비둘기 모드 전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아시아 시장 전반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경기 침체 우려, 단기적인 하락으로 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베타, 고배당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베타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뜻인가요? 저베타. 이전 시간에도 베타라는 부분을 몇 번씩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지수 대비, 벤치마크 지수 대비 민감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